자,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두 번째에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단원에서는 알아보는 건 뭐냐면 우리 정수와 유리수처럼 수에 관련해서 배우는 단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에 대해서는 중1 때부터 계속 하나씩 앞단원 쪽에 나오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체계를 완성을 할 건데, 그 중에서 먼저 정수, 유리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대단원 두 번째의 첫 번째 정수와 유리수를 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숫자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개수를 이렇게 셀 수 있는 뭐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개수 셀 수 있는 요 숫자, 얘를 뭐라 불렀냐면 자연수라 불렀죠. 자, 그래서 요거는 1개가 있는 거, 2개가 있는 거, 3개가 있는 거를 의미했어. 거기에 우리가 분수 같은 것도 표현을 했고요. 뭐 4분의 3 뭐 이런 분수도 표현을 했고, 물론 이런 가분수도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가분수를 대분수를 가분수로도 바꿀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중학교 때부터는 이 대분수 대신에 가분수를 더 많이 사용할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수도 배웠고 자연수도 배웠고 또 소수도 배웠지. 이런 소수. 물론 앞단원에서 배운 자연수 개념에서의 약수가 2개인 소수 말고 소수점이 이렇게 찍혀있는 소수들도 배웠어. 그러면 우리 이 숫자들과 다르게 우리가 첫 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숫자의 부호를 배웁니다. 부호. 우리가 부호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덧셈 뺄셈과 좀 다르게 개수가 늘어나는 개념, 얘를 플러스라는 개념을 놓을 거고요. 개수가 줄어들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뺄셈 기호를 쓰지만 얘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 앞에 플러스라는 개념과 마이너스, 적어지는 마이너스의 개념을 사용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얘도 뭐 자연수라 불렀고 분수라 불렀고 소수라 불렀잖아, 그지? 이때 요렇게 숫자에 플러스가 다는, 뭐 개수가 늘어나든 양이 커지든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이때 올라가는 개념의 수를 뭐라 부를 거냐면 양수라고 부르고요. 이 부호 자체를 플러스라고 부를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숫자가 작아지는 개념이야. 뺏기는 개념, 작아지는 개념, 낮아지는 개념, 요런 개념에서 얘 마이너스라고 부르는데, 요 마이너스가 달린 수를 음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양수와 음수의 개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서 초등학교 때 배운 이 숫자들, 얘네는 쉽게 생각하면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늘어나는 개념이잖아. 그죠? 1개가 늘어나든 2개가 늘어나든. 그래서 얘네들은 커지는 개념이야. 그래서 커지는 개념이라 얘네는 다 원래는 이 플러스라는 부호가 붙어있는 애들입니다. 그럼 이 분수도 마찬가지로 전체 1개 중에 3등분을 해서 그 중에 하나란 얘기잖아. 이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도 플러스라는 개념이야. 물론 소수도 생겨나는 개념이니까 플러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올라오기 전에 배웠던 개념들은 다 플러스의 부호가 붙은 양수의 개념이야. 그런데 우리 이 플러스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여태까지 얘가 없이 살았잖아, 그지? 없이 살았어. 근데 갑자기 중학교 올라와서 얘가 붙어 있다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애와
안 붙어 있는 애는 같은 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숫자 앞에 있는 이 플러스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생략되어 있는 애들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의 개념이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1층 올라갔어, 2층 올라갔어, 올라가는 개념이죠. 얘를 거꾸로 내려가는 거지.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뭐 지평선. 이 지평선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은 추가되는 개념이니까 플러스고 지하로 내려가는 개념은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지하로 한 칸을 내려갔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칸을 내려갔어.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읽으면 되고요. 세 칸을 내려갔어.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수와 음수 개념인데 우리 요거를 조금 이제 문장으로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러면 이 플러스라는 거는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는 적어지는 거니까 얘가 어디 기준에서 커지냐 작아지냐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썼던 이 플러스라는 개념은 생략이 가능하고 이 마이너스라는 건 만약 얘가 없으면 얘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를 나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걔가 바로 0입니다. 얘가 0 기준으로 커지는 방향에 있으면 뭐 플러스 1, 플러스 2 혹은 뭐 분수로도 표현되고요. 이렇게 커지는 방향이고 얘 0 기준에서 0보다 작아진다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든 아니면 분수처럼 작아지든 이렇게 작아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 사이에는 누가 있다? 0이 있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플러스 뭐 2를 표현한다 라고 한글로 표현하면 얘는 0보다는 어떻게 0 기준에서 0보다 얼마? 2 큰 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왜? 기준이 얘니까.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얘 표현해보자. 마이너스 3분의 2. 이 마이너스 3분의 2는 기준점 어디? 0보다 얼마가? 3분의 2가 작은 수입니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0보다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였잖아, 그지? 마이너스 3분의 2 작은 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런 거야. 그럼 얘는 표현을 위에 걸 해봅시다. 0보다 2가 크다면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의 개념. 다음에 0보다 3분의 2가 작으면 빼준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0은 원래 생략이 가능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지. 그럼 얘 0보다 마이너스 3분의 2 얘 그대로 쓰고 작은 수니까 어떻게?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 요런 기호를 사칙 연산의 기호를 보면 요거 부호랑 기호랑 붙어 있지, 그지? 요렇게 수학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사칙 연산에서도 곱하기 나누기를 이렇게 연속으로 쓰지 않잖아. 우리 여기서도 부호와 기호를 같이 안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해주냐? 꼭 가로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정 숫자를 사용해서 수식 관계로 표현할 때 이 숫자에는 항상 뭐가 있다? 가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의 개념, 양수라는 개념과 적어지는 마이너스의 개념, 음수를 알아봤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나누냐? 이제 수체계를 배워보도록 하는 거지. 수체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에
모둠을 만들어내는 걸 수체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부터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숫자가 뭐였냐면 바로 자연수라는 애가 있었어. 자연수.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였어? 개수를 세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개수를 세는 게 자연수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양수와 음수의 개념을 했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는 개념의 반대로 한 칸 내려가고 두 칸 내려가고 세 칸 내려가는 거. 그 숫자들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자연수가 올라가는 개념, 개수로 올라가는 개념이면 요 반대 개념, 이 개수로 내려가는 개념, 요거의 단어를 뭐라 부르냐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음수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음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아까 배운 음수랑 음의 정수는 다른 애예요. 다른 애. 같지 않아. 왜 같지 않냐면 음의 정수라는 건 자연수, 이 개수 세는 거에 마이너스를 다 내드리고 이 음수라는 건 너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숫자에 마이너스가 단해야. 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마이너스 단해가 맞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그럼 이 음의 정수도 음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음수는 이것보다 더 많은 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에 마이너스 단 모든 애들이 다 음수니까 음의 정수는 음수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얘와 얘, 양수와 음수를 가르는 가운데 기준이 되는 애가 있다 그랬어. 걔가 뭐냐면 바로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플러스를 나타내는 자연수, 마이너스 개수를 나타내는 음의 정수 가운데에 0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얘는 음의 정수 이렇게 뭐의 어떤 수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냥 자연수 세 글자잖아. 그지? 모양이 좀 다르죠. 그지? 그래서 얘를 이 자연수를 다른 말로 또 뭐라 부르냐면 음이 아니라 요거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 이 플러스가 있는 양의 정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반대 개념이니까 정수인데 양이 달린 거고 정수인데 음이 달린 거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자연수, 0, 음의 정수 얘네를 다 묶어서 뭐라 부르냐? 우리 제목에 나와 있던 정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연수, 양의 정수는 플러스란 개념이었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의 개념이지. 그지?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이 0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애인 거야. 그래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이 0이라는 애는 부호가 어떻게?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수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건데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것도 배웠잖아. 3분의 2 뭐 이런 거. 그지? 그럼 얘네는 개수가 원래 1개, 2개 손가락으로 꽂을 수 있는 건 자연수고 그거의 반대가 음의 정수니까 얘는 이 자연수, 이 정수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애입니다. 됐어? 근데 얘도 수는 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분수로 나타내는 애는 얘보다 더 큰 개념에 있어. 됐어? 자, 그럼 큰 개념이 어떤 거냐? 우리가 요거보다 큰 개념을 무슨 수라 부르냐면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유리수. 그러면 이 유리수는 요 분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의 뜻, 정의라고 합니다. 이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됐어. 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얘를 유리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잘 봐봐. 여기 4 이건데 예를 들어 이런 숫자들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뭐 3분의 2 이런 거 말고 쉽게 얘기해서 3분의 6. 이거 분수야 아니야? 분수지, 그지? 맞아? 그럼 얘가 분수니까 얘는 유리수가 맞겠네? 그죠? 유리수가 맞아.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어?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라 그랬어. 그럼 얘를 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약분이 되네? 1과 2. 그죠? 그럼 얘는 결국 1분의 2인데, 분모가 1인 수는 우리가 분모 얘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지. 맞아? 그러면 얘는 원래 유리수였는데 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근데 얘를 간단하게 표현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2라는 자연수가 되네. 맞아? 그럼 이 숫자는 유리수라고 불러야 되냐? 아니면 자연수라고 불러야 되냐? 이런 얘기야. 물론 자연수니까 정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맞아?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이 숫자를 명칭할 때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해서 찾는데 얘를 부를 수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단위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정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며. 그지? 유리수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자연수는 이 정수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지? 맞아? 근데 얘는 얘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가장 작은 단위인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정수가 아닌 거야? 아니, 정수가 맞아. 그 정수 안에 있는 자연수라고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연수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정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맞긴 해요. 하지만 부를 때는 어떻게 한다? 가장 밑에 있는 단위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배우면서 정수의 개념을 자세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모든 수가 정수가 아니고 얘가 정수가 아니잖아. 그지? 예를 들어 3분의 4. 얘는 정수가 아니야. 그지? 근데 유리수에 정수만 들어가 있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죠.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수를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런데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요거지. 요거. 분수 형태. 정수가 아닌 거. 근데 얘는 언제 배울 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유리수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요렇게 구분은 쳐. 하지만 우리는 분수 형태 나머지, 정수를 뺀 나머지 분수 형태는 다 얘란 얘기고 정수를 배울 거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명칭을 한다. 됐어? 그래서 해당하는 걸 명칭을 하는데 수의 범주 안에는 얘가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 9가 있어. 그럼 얘를 표현하는데 얘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유리수가 돼. 됐어? 왜?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개수를 세는데 밑에 있는 개수니까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중에 음의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음의 정수도 되고 정수도 되고 유리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플러스의 개념과 마이너스의 개념을 든 양수랑 음수는 그럼 과연 누구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양수랑 음수는 아까 이런 얘기했지. 양수는 플러스 개념을 낀 숫자를 다 양수라 부르고 마이너스 개념을 뗀 숫자를 다 음수라고 한다며. 됐어? 그러면 여기 0은 당연히 부호가 없으니까 양수 음수에서는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자연수 정수 음의 정수보다는 범위가 커. 그래서 우리가 요 양수랑 음수는 너네들이 알고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숫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너네가 지금 이제 배운 가장 큰 넓은 범위의 숫자는 뭐 있어? 유리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양수는 정확하게는 양의 유리수인 거야. 그럼 음수는 음의 유리수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자연수가 양의 양수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지? 양의 유리수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플러스 붙은 건 다 돼. 그러니까 요거 분수로 다 표현 가능하죠. 그러니까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자, 음의 유리수도 얘네들이든 분수든 간에 마이너스만 붙어 있으면 되니까 음의 유리수를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알아보면 우리 0 당연히 정수에 들어가. 그럼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0은 어떻게 분수로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분자가 0인 수는 다 0이죠. 그럼 이렇게 분모가 0인 수 이런 건 있어 없어? 이런 건 없습니다. 분모가 0인 수는 없으니까 요거 착각하지 말고 숫자를 판단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수책의 다음으로 수직선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라고 합시다. 이 수책에는 세 번째. 자, 얘 수직선인데 우리 수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도 했죠. 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 뭐 분수도 표현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수직선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중1 때 배우는 이 숫자들을 표현을 할 거야. 표현을.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수직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념을 양수랑 음수랑 나눴잖아. 그지? 그래서 표현할 때 양의 양수랑 음수를 나누는 이 가운데점 얘부터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누가 있다? 0. 되니? 그래서 0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랑 왼쪽에 있는 걸 표현을 하는데 이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개념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수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가고 두 칸 오른쪽으로 가고 세 칸 가면 얘는 플러스 1인 거고 플러스 2인 거고 플러스 3인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하겠지. 됐어? 그럼 우리가 유리수 지금 정수만 표현했으니까 유리수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 3분의 4를 표현해 봅시다. 당연히 3분의 4라니까 양수의 개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했어? 이 3분의 4를 표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 대분수로 바꿨지. 얘는 1과 3분의 1이겠네.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한 칸 갔죠? 여기에 얘와 얘를 몇 칸으로 나눠? 세 칸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세 칸을 균등하게 나눴으니까 이런 기호 표시, 기호가 같다는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 그 중에서 몇 칸가? 3분의 1을 플러스 개념이니까 한 칸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점은 얘가 3분의 4겠죠. 그러면 우리 다른 예로 마이너스 2분의 5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얘도 나타내면 마이너스 2 대분수로 표현하면 똑같이 이렇게야. 숫자 개념은 똑같아. 마이너스만 붙어있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다 왼쪽으로만 계속하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먼저 두 칸 왼쪽으로 가. 근데 걔를 어떻게? 얘와 얘를 두 칸으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다는 표시를 해줘야 돼. 근데 여기 표시랑 여기 표시는 지금 다르겠죠. 같은 수직선에서 크기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야. 그래서 두 칸 중에 한 칸을 왼쪽으로 더 가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직선에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나타내는 수 여기를 대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에 대응하는 수를 나타내시오라고 하면 뭐 대분수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분수를 쓰기로 했으니까 가분수로 쓰면 되고, 이 점을 나타내는 수를 대응하는 수를 쓰시오라고 하면 3분의 4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째로 배울 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개념이 또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는 절대값이라는 애입니다. 이 절대값이라는 애는 뭐냐면 우리 수직선상에서 가운데에 누가 있었어? 0. 이 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혹은 이 0에서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절대값입니다. 그러면 이 0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라니까 우리 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거리는 걸어가잖아, 그지? 내가 앞으로 2칸을 갔어. 그럼 2칸을 간 거야, 거리를. 근데 뒤로 2칸을 갔어. 그래도 움직인 거리는 2칸인 거잖아, 그지?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리라는 건 어떻게? 무조건 양수의 의미를 띈다고. 왜? 우리가 지하 2층까지 내려간 것도 2개 층을 내려간 거잖아. 거리는 2개 층이 된 거야. 올라가서 2개든 내려가서 2개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0, 이 0에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이 절대값인데,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0에서 거리가 2 떨어져 있는, 오른쪽으로 2 떨어져 있는 플러스 2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플러스 2니까 2칸이겠죠. 맞아? 그래서 이 플러스 2의 절대값은 2라고 하는데, 거꾸로 얘를 왼쪽으로 2칸을 가자는 얘기지. 그럼 얘도 어차피 떨어져 있는 거리가 2칸이란 얘기잖아. 어차피 여기 2칸과 여기 2칸은 같은 애란 얘기죠. 됐어? 그래서 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2고 2의 절대값도 2란 얘기야. 그러면 요걸 써보면 2의 절대값 얘도 2란 얘기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2란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2의 절대값은 이 원점과의 거리는 이렇게 짝대기 2개를 막아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2란 얘기죠. 그럼 결국 얘는 플러스의 개념이니까 얘 플러스하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도 0에서의 거리는 얼마야? 2. 얘도 플러스의 개념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절대값이라는 애는 기호로 이렇게 짝대기 2개를 긋는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잖아. 결국 부호를 없애서 나올 수 있다. 다 양수의 개념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 절대값 나와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2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런 걸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2의 절대값 얘처럼 요거랑 절대값 2 얘랑 절대값이 2 이런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얘는 한글로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우리 2의 절대값이라는 건 이 2를 절대값을 해서 나오는 결과값을 표현하라는 얘기잖아. 됐어? 다음 이 두 번째, 절대값 2라는 거는 절대값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도 2 이렇게 표현돼.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죠. 근데 3번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절대값이 2야. 그럼 한글 그대로 표현하면 얘는 절대값을 한 애가 2란 얘기야. 이게 절대값이 2란 의미입니다. 그때 절대값이 2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원점에서 거리가 얼마인 거? 두 칸인 애들을 다 찾으란 얘기지. 그럼 우리가 원점에서 거리가 2인 애를 찾는 거는 얘는 플러스 2도 거리가 2고 마이너스 2도 2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애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둘 다 의미한다고. 그래서 요 표현, 얘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요 거리는 떨어져 있는 거. 원점에서의 거리가 얘라는 의미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거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그럼 여기에 몇 칸이란 얘기지, 그지? 얘는 총 몇 칸? 4칸이란 얘기네. 됐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런 얘기가 또 나와. 절대값이란 얘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2 얘가 절대값이 2였잖아, 그지? 그럼 요 두 수는 뭐가 같아? 숫자는 같은데 뭐가 틀려? 부호가 반대인 수죠? 맞아? 그래서 절대값은 우리가 나타낼 때 절대값은 숫자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수에는 절대값이 같은 숫자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6번째. 수의 대소관계. 자, 우리가 이 수의 대소관계를 하는데 우리 수체계를 배우면서 계속 대소관계, 이 대소관계라는 건 뭐냐면 크냐 작냐 요 관계를 알아보자는 얘기야. 그럼 우리 이 수의 대소관계는 어디서 비교하냐면 수직선에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수직선 배울 때 가운데 뭐 있었어? 0. 이 0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 뭐야? 양수였죠. 왼쪽에 있는 건 뭐였어? 음수였어. 당연히 한 칸 가면 한 칸, 두 칸 가면 두 칸이잖아. 그지? 이렇게 갈수록 점점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그럼 얘는 한 칸, 두 칸 가니까 얘는 작아지는 개념이지. 그럼 우리가 숫자를 몇 개를 비교할 때 수직선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숫자의 위치는 여기에 대응하고 어떤 숫자는 여기에 대응한다고 치자. A랑 B랑. 그럼 이 숫자의 크기 관계는 어떻게 하냐? 숫자의 대소 관계는 무조건 수직선상 오른쪽에 있는 애가 무조건 큽니다. 자, 크다라는 얘기는 우리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됐어? 그래서 우리 숫자의 대소 관계는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는 애를 찾아라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크기 관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부등호를 썼으니까 우리 부등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등호의 종류. 자, 우리 부등호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 얘는 큰 거죠? 얘는 작은 거야. 얘는 크거나 작다. 얘는 작거나 같다. 근데 얘네들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더 있지, 그지? 큰 거는 초과, 작은 거는 미만, 얘는 이상, 얘는 이하.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이상 이하가 표현하는 게 있어. 크거나 작다란, 크거나 작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지. 크거나 같은 애는 뭐야? 작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지만 않으면 되니까 같은 것도 작은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 그러면 작거나 같은 건 크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부등호를 사용해서 숫자를 나타내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크냐 작냐를 알아보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기준값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럼 당연히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크지? 그럼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 맞아? 그래서 부등호로 표현된 거를 읽을 수 있어. 아,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크구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는 숫자 말고 모르는 숫자, 그 모르는 숫자를 문자라고 해보자. 어떤 특정 문자. 이 x라는 걸 모르는 문자야. 얘가 크다 작다를 표현해서 나타내는 걸 한번 알아봅시다. 어떻게? 아,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요거를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x라는 애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누가? 얘가 작은 거야. 누구보다? 얘보다. 비교하는 게 3이지. 근데 3보다 어때야 돼? 작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누구? x. 근데 누구랑 비교해? 2랑. 근데 어떻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됐죠? 그래서 요렇게 부등호로 표현한 걸 또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돼. 그럼 얘 우리가 수직선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누구야? x야. 근데 비교할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3. 그래서 우리 비교할 수 있는 숫자만 표현을 하는데 누구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애. 마이너스보다 3보다 작은 애지. 근데 우리 마이너스 3을 지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그냥 작기만 하지 같은 건 없어. 이럴 때는 마이너스 3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흰 동그라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보다 어떻게? 작은 거니까 작은 거는 무슨 쪽? 왼쪽. 그래서 요 왼쪽 방향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등호를 나타내는 식은 요 범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번에 두 번째, x가 2보다 크다는 것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또 뭐야? x. 근데 비교할 수 있는 숫자는 뭐야? 2. 그럼 얘가 2에 2보다 큰 쪽이긴 하겠는데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같은 게 있네. 그럼 2가 포함되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동그라미를 하고 여기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검은 동그라미가 되면 되고, 근데 2보다 어떤 쪽? 큰 쪽이죠. 그럼 큰 쪽은 어떻게? 수직선의 오른쪽. 얘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부등호로도 표현하고, 이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나중에 부등식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로도 표현하고 얘를 수직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수, 숫자의 개념, 수체계를 배우면서 수를 하면서 수직선에 찍어보고, 그리고 뭐까지? 수직선에 찍었으면 크기 관계까지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합시다.